이거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보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러면 함수 단원에서 여기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이젝티브 한 거 다 정리했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 x집합, y집합에서 각각 부분집합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이랑 역상을 정리할 겁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아쉽다고 느꼈던 게 어, 예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응용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런 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게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다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상이랑 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상이랑 역상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정의역에 있는 이 원소들이 속하는 집합을 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역 아니고 치역. 치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은 그런 집합을 역상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예시 쓸게요. 제가 특정한 함수 f를 3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상과 역상을 찾아볼게요. 제가 상은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집합에 있는 모든 x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원소들의 집합 중에 부분 집합 A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집합을 x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는 이 모든 x들이 속한 그런 집합을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상, 상, A라는 집합의 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반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이 함수에 대한, 아니, 그림 그려서 설명할게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이 함수에서, 어, 이 특정한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치역이 있을 거예요. 이 치역이 있을 건데, 어, 이 치역 안에 있는 특정한 집합을 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을 만족시키는 정의역의 원소들이 포함된 이 집합을 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예시에서 설명드릴게요. 특정한 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의 x들을 f로 보낸 그 상을 fa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1이 나오기 때문에 1에서 2 대입했을 때 10 나오니까 10 사이에 있는 이 집합.
얘를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A의 상이라고 A라고 쓰고 싶었는데 F라고 적었네요. 네, 여기 부분, 아이고, 아까 F라고 썼던 이 부분 A로 고쳐주세요. 네, 그리고 역상도 알아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번에는, 역상은 여기서 이 그림 다시 보면 이 함수 값들을 만족시키는 정의역의 원소들이 있는 부분을 역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을 마이너스 2에서 7 사이에 있는 y 값들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의 집합에 대한 역상이 존재할 거예요. 역상, 인버스 이미지가 존재를 할 텐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어, 함수값을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해주는 그때, 다른 색으로 쓸게요. 함수값을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만족시키는 그때 x값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즉 만족시키는 x, 1, 2 사이에 있는 이 x값들의 집합을 역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원래 20학번 친구들을 맡기로 했었는데 평일 주말반을 나누면서 어, 우연히도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맡은 평일반에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20학번이 지금 2명인가 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선배님들 앞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이 되나 봐요. 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집중해서 나갈게요. 네. 1.3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갈게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2학년산이죠. 2학년산. 네. 2학년산이어서 이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x 곱하기 x라는 이 집합의 의미는 여기서 하나 총 원소를 2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x라는 집합, 같은 집합이지만 이 같은 집합 안에서 서로 다른 원소를 이렇게 2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이 f라는 함수를 통해 보내면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함수가 이것도 그냥 쓰는 거니까 다른 색으로 할게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정의했을 때 아니지. 똑같이 x1, x2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함수를 x1 플러스 x2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을 때 제가 x1, x2를 1,1을 골라서 이 f에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1이니까 2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즉, 이 집합에서 뽑은 원소 순서상 2가지를
함수를 통해 보냈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 이런 결과들을 이항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예시 다시 제대로 들어드릴게요. 밑에 다시 들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이 특정한 연산을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연산이에요. 예, 연산. A랑 B라는 이 실수집합에서 A, B 각각 원소를 뽑아서 이 연산을 적용했을 때 이 연산이 A 플러스 B였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연산을 앞으로 빼서 뒤로 순서상을 가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서 써주면 여기다 3,2라는 순서상을 대입을 해주면 5라고 나오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값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런 연산들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빼기로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3,2라는 걸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얘도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런 표현법이에요, 그냥. 새로운 표현법일 뿐이에요. 곱하기도 정리해 볼게요. 집어넣으면, 연산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다시 여기는 3,2를 대입해주면 6이라는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도 사칙연산 다 해줄게요. 그러면 3,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5가 나오겠죠. 여기다 쓸 일이 아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리고 이 2학년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정리할 거는 아이덴티티 항등원입니다. 이거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라는 항등원을 보통 연산에서 2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별을 이번에 여기서 연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별이라는 연산에 A와 E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를 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원소랑 연산을 하던 자기 넣은 원소가 그대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원소를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거라서 틀린 표기는 아닌데 그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열한 거는 교수님 그 PDF에 그대로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면 사칙연산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면 실수집합에서 더하기라는 연산을 정의했을 때 이때 항등원은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0이라는 항등원에다가 다른 원소를 대입해 줬을 때
앞으로 더해도 뒤로 더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하기에서의 항등원은 0입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면 양수인 실수라는 뜻이에요. 이 양수인 실수 집합 범위에서 곱하기를 정리했을 때 이 곱하기 연산 안에 있는 항등원은 1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뒤로 1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는 그 원소가 1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 연산에서는 항등원이 1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이 px라는 집합에서 볼게요. 이건 합집합 그린 거예요. 합집합. 여기서는 항등원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공집합이 항등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집합, 앞으로 합집합 연산을 해줘도 뒤로 합집합 연산을 해줘도 얘는 A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합집합이라는 연산 안에서는 공집합이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에서는 어떨까요? 교집합에서는 어떤 원소를 항등원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체 집합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전체 집합을 항등원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집합을 앞으로 연산해줘도 뒤로 연산해줘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항등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인버스 역을 정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항등원이 자기 자신과 연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원소였다면 인버스 역은 특정한 원소랑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 우리 방금 정의했던 아이덴티티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역이라고 말해줘요. 예시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된 연산에서 내가 3이라는 원소를 A라고 택했을 때 이 연산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 항등원이 덧셈 연산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x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에 대한 역을 찾으라고 하면 역 x를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해주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아실까요? 아실까요? 네. 곱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보면, 어, 이번에는 A를 2라고 잡아볼게요. 이 연산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곱셈 연산에서의 항등원은 1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곱셈 연산에서의 항등원은 당연히 1이 될 텐데 이렇게 자기랑 곱해서 항등원인 1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x값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역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a는 2, 이 2에 대한 역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이 항등원과 역의 관계를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필기 못하셨으면 교수님 필기에도 있고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따로 드릴게요. 아마 예시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PDF에. 1.4절 카운터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운터블 셋 단원에서는 이 카운터블을 정의하기 위해서 정리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웰 오더링 프로퍼티,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정리예요. 얘는 집합 S를 먼저 얘기할 건데 S를 정의해놓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집합 S, 근데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 집합 S를 정의를 했어요. 이 S에 속한 원소 M이 존재하는데 이 M은 이 집합이랑 원소 구분 잘 해주세요. 다른 특정한 원소 S, 음, S 집합의 원소인 S, 여기서도 이거 A로 돼 있죠? 이게 A 뒤집은 건데 얼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원소 S에 대해서 그 S보다 작은 M이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의 그대로 얘기하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연수의 부분 집합에도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제가 자연수는 1, 2, 3, 4 이런 집합일 텐데 집합처럼 표시해 줄게요. 이게 바로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특정한 부분 집합을 뽑는다면 이것도 쓰라고 적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한 부분 집합을 뽑는다면 누가 봐도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존재를 하죠. 이게 이 정의에서 얘기하는 M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원소 S, 5를 뽑든 8을 뽑든 10을 뽑든 2는 다 얘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뽑아도 그 중에는 항상 가장 작은 자연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 집합 안에 다른 모든 원소와 비교를 해봐도 가장 작은 원소인 M이 존재한다. 이걸 바로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네. 너무
네. 간단한 것까지 설명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고,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정의하는 과정이랑 그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증명 과정까지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라는 집합을 정리할게요. 얘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요. 아래의 정리들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프로퍼티스라고 적은 거예요.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냐면 1이라는 원소가 있고 원소 1을 포함하고 만약에 K라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K 플러스 1이라는 원소도 이 S 집합 안에 속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S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다라는 정리예요. 다시 얘기해 보자면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에요. 나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S집합을 정의했는데 만약에 이 S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가 속해 있고 그리고 K라는 원소가 속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이라는 원소도 속한다라는 이 가정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이 S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정리죠.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이 원소니까 이 K를 1이라고 했을 때 2라는 원소도 속할 거고 K를 2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1인 3이라는 원소도 속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1, 2, 3, 4, 5, 6, 7, 8 쭉 자연수의 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거든요. 원리.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증명을 해야지 우리가 응용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귀류법을 활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귀류법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귀류법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틀렸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렸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 모순을 찾아내면 이 정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결과가 틀렸다고 가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suppose not이라고 했을 땐 가정은 맞아. 우리가 여기서 가정이라고 한 거는 얘는 맞는데 결론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모순을 찾아 나가면 돼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이 우린 틀렸다고 해야 되니까 S는 자연수 집합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당연하게도 자연수 집합에서 원소 집합, 아니, S 집합을 빼줬을 때 그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소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닌가요? 좀 전에 정리했던 자연수의 정렬성. 여기. 다시 by while ordering property 적어놓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가장 작은 원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응, 증명까지 했고요. 안 했나? 네, 안 했구나. 안 해도 돼서 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장 작은 원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 집합 안에도 분명히 가장 작은 자연수가 존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처음부터 S를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정렬성, 아까 정리했던 그 정리에 의해서 이 n-s라는 이 집합에도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음. 이 집합 안에 모든 원소보다도 작은 가장 작은 자연수가 존재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한 줄씩 계속 뜯어서 볼게요. 그렇다면 이 집합에도가 아니라 이 가정은 맞는 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가정 1에 의해서 S 안에 1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M은 1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M은 n-s 집합의 원소인데 그렇다는 거는 여기 S집합의 원소들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M은 1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인데 M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M은 당연히 1보다 커질 거고 그래서 n-1은 1도 자연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쏘대 그래서라고 봐야 돼요. m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m은 1보다 크니까 n-1은 무조건 자연수 집합 안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1.1이든 2든 1.5든 다 여기서 1 빼주면 자연수 집합 1.1은 자연수가 아니구나. 2, 3, 4니까 여기서 1 빼주면 다 자연수 안에 들어갈 거예요. m이 어떤 값이 되던. 이거를 다 못 적을 것 같아서 넘길게요. 넘겨서 이어서 적겠습니다. 네. 그러면 n-1은 S의 원소가 될 거예요. 왜냐면 M을 우리 최소의 원소로 잡기로 했잖아요. 어떤 집합에? 자연수 빼기 S 집합에. 이 자연수 집합 빼기 S 집합의 최소의 원소로 잡기로 했는데 근데 n-1은 n보다는 작으니까. 당연히 이 n-1은 S집합 안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 다시 얘기하고 갈까요?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 집합, 응? 자연수 집합에 부분 집합인 S 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이 집합 S라고 해볼게요. 요만큼만. 음. 그리고 이 S 안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이거 맞죠? 얘네는 다 맞는 말인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1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연수 집합 빼기 S 집합이 될 텐데, 나머지 집합이 여기에는 가장 작은 원소인 M이 속한다고 했어요. 그쵸? 얘가 제일 작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보다 여기서 M에서 1 뺀 수는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즉, S집합에 속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우실까요? 음. 지금 혹시라도 지금 당장 이해가 바로바로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혼자 가만히 계속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음, 우리 n-1이 S에 속한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속하니까 이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n-1에 1을 더한 n-1에 1을 더한 m은 또 S집합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쵸? 이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얘가 n-1에 m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컨트라딕션 모순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맨 처음에 가정할 때 m은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요. 여기서 m은 S를 뺀 그 집합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m은 절대 S의 원소가 될 수 없는데 m이 S의 원소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어요. 컨트라딕션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고 따라서 S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또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면은. 그러니까 혼자서 가만히 계속 이거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단원명인 어, 카운터블을 정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X집합, Y집합 놓을 건데 얘네를 equipotent, 대등하다는 거 이거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말할게요. X집합이랑 Y집합은 대등한 관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equipotent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언제 쓸 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게요. 뭐뭐이면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 F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바이젝티브한 함수 F가 존재를 한다면 X랑 Y는
대등하다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집합이랑 y집합. 이거 집합이에요, 둘 다. 처음에 그런 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둘 다 집합인데 이 x집합과 y집합이 대등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 집합 사이에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야별로 예시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친구들. 그냥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아이들부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식 짝을 지을 수 있으면 이런 관계를 대등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당연히 x랑 y가 대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는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잖아요. 즉 바이젝티브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x집합과 y집합이 당연히 대등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한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같다고 얘기해 놓을게요. 일단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닥 중요한 예시가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경우가 어떻게 대등하게 따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x집합, y집합도 정의할 거고요. 이 안에 원소는 다 실수로 정의했는데 0에서 4 사이에 있는 실수들의 집합, 1에서 9 사이에 있는 실수들의 집합, 이렇게 x집합, y집합 정의했습니다. 이때 x집합과 y집합이 대등할까요? 대등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둘 사이에 함수 하나를 세웠는데 이 함수가 바이젝티브한 걸 찾아내면, 그렇다면 얘는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등하냐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둘 사이에 함수를 만든 다음에 얘네가 이 함수가 바이젝티브한 것만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는 0에서 4 사이고 얘는 1에서 9 사이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함수를 2x 플러스 1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함수가 바이젝티브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는데, 바이젝티브하다는 건 인젝티브하면서 서젝티브하다는 거니까 인젝티브 먼저 해볼게요. 아까 그 인젝티브에 서젝티브의 그 정리들을 암기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네.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아까 인젝티브 우리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잠깐만 넘어가서 볼게요. 인젝티브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모든 x집합의 원소 x1, x2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fx1과 fx2가 다른 거를 인젝티브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증명에 활용할 때는 이 대우를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그때의 정의역의 원소가 같다는 걸 확인시켜주면 이게 인젝티브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 쓸 거예요. 특정한 M과 N이라는 원소를 잡아서
요렇게 나오면 이거 인젝티브 한 거 맞죠? FM과 FN이 같다는 거는 EM 플러스 1과 EM 플러스 1이 같다는 거고,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돼요. 다음 서젝티브 한 것도 증명해 볼게요. 서젝티브. 얘는 그냥 뒤로 안 넘어가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증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만족하는 이 x를 정의한 다음에 이 x가 모두 속한다고 얘기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로 정의해서 쓸게요. 아니. F였죠? 네, F로 정의해서 쓸게요. 그대로 쓰고 이 함수를 만족시키는 X 값들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fx는 y라는 말은 그대로 이것로 바꿔서 써줄 수 있으니까 2x 플러스 1은 y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모든 각각의 원소 y에 대해서 이 2분의 y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된 x를 다시 이 f 함수에 집어넣어 준다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2분의 y 마이너스 1에서 y 마이너스 1만 남고 y로 나오겠죠?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젝티브하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인젝티브한 거, 서젝티브한 거 두 개 다 증명했으니까 (1과 2에 의해서 f는 바이젝티브한 함수구나. 여기까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만약에 문제에 x집합이랑 y집합 주어주고 이 서로 다른 두 집합이 대등한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집합과 y집합 사이에 함수 f를 정의하고 이 f가 바이젝티브한 함수인 것만 증명하면 끝이에요. 문제 가정 쓰느라 좀 길어졌지만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관건이에요. 자연수 집합이랑 왜 이렇게 나오지?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이랑 얘네 둘이 대등한가요?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이랑 대등할까요? 얘는 1, 2, 3, 4, 1, 5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정수는 이미 이런 식으로 관계가 오겠죠?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서로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얘를 서로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유한집합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는 이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을 시켜주면 어쩌면 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x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서 오드는 홀수고 이브는 짝수거든요. 그래서 x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x 마이너스 1 해주고 짝수일 때는 2분의 x라고 함수값을 나타내주면 1을 대입하면 1은 홀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0으로 대응되고 2를 대입하면 짝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1로 대응되고 3을 대입하면 홀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원소끼리 다 대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증명하진 않겠지만 이 f 함수도 확인해보면 인젝티브, 서젝티브 다 확인해보면 바이젝티브한 함수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이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도 우리는 대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음.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고 할까 하는데 혹시 사실 이 원하는 진도까지 나가면 시간이 조금 오바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바되면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하더라도 다 어떻게 하지? 네. 아무튼 지금부터 한 7분까지만 쉬고 오고요. 미리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다음에는 카운터블을 정리할 건데 카운터블은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자연수 집합이랑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면 그때 이 집합은 카운터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가 카운터블의 정의예요. 이 대등의 관계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거거든요. 이 자연수랑 대등한 관계면 카운터블 셀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47분까지 잠깐만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혹시 그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마이크 키시거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녹화 잠깐 끊고 다시 갈게요.